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설입니다. 66회고요. 우리 심화 1번부터 2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래도 앞에 전근대사 부분에서는 좀 쉽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공주 석장리 가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셀카를 남학생이 찍고 있습니다. 주먹도끼 구경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석기죠. 공주 석장리만 봐도 여러분들이 구석기 유적지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동 생활을 하는 이제 농사가 되지 않는 때의 모습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1번 반달돌칼 벼농사하는 거 바로 청동기였죠.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가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돌로 만든 농기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량전, 명도전 같은 중국 화폐는 이제 철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빗살무늬 신석기의 모습이고요. 가락바퀴도 신석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을 지어입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답 2번. 이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회수는 5천인데 대군왕이 없대요. 왕이 없고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는데 스스로 삼로라고 일컬었답니다. 읍군 삼로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장사를 지낼 때에는 사람을 이제 죽으면 임시로 매장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 넣는다. 우리는 이거를 뼈만 매장하는 골장제. 그리고 온 집 식구를 하나에 꽉 속에 넣는다라고 해서 가족 공동묘라고 불렀죠. 이 내용은 바로 옥저의 특징입니다. 사실 읍군삼로라고 부르는 건 옥저동에 둘 다 되지만 여기에서는 골장제의 모습을 보고 옥저라고 가셔야 되겠죠.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신성지역인 소도는 제사장이 이제 천군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신지와 읍차 같은 이제 정치적인 지배는 들어갈 수 없는 사만의 재정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범금팔조라고 하면 팔조법이 있는 고조선의 모습이고요. 사출도는 부여 항상 나오죠.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산을 논의했다. 이거는 백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즘 거의 공통적으로 계속 똑같은 선지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3번 가시죠.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천마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마총 하면 끝났죠. 천마도가 발견된 이제 돌무지 무덤 중 하나로 발굴달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거는 이제 신라의 문화유산을 되는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금관 같은 게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백제의 도교에서 나오는 이제 금동대양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백제라는 것과 도교 그리고 불교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치고 있는 이 꽃받침이 이게 연꽃 모양입니다. 4번은 발해의 이불병자상이 되는 거고요. 이게 고구려의 불상인데 고구려의 그 불교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서 있는 이제 영가 치려면 금동열의 입상 요 뒤에 후광 하나. 근데 발해는 따라해서 2명. 부처가 둘이고 얘는 앉아 있죠. 그리고 그래서 2개의 후광. 이건 이불병자상이라 불렀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어쨌든 둘 다 정답 아니고 1번은 고려시대에 이제 청동으로 만든 은입사 정병이라고 해서 요거는 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와서 4번 갑시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했다. 왕이 순행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외인이 지금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발 명을 받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외적이 많았고 군대가 도착하자 외적이 태각하였다. 지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놈들을 격퇴해주는 우리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이죠. 신라에 침입한 외격퇴.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대가야를 병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가야는 광개토대왕이 한 게 아니라 신라의 진흥왕이 했죠. 진흥왕은 대가야를 그 다음에 법흥왕은 금관가야를 병합했습니다. 가야는 신라에게 병합당했구나. 2번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던 거고요. 3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거. 내가 비록 백제의 수도인 웅진, 나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웅진에 있지만 난 전국을 잘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서 백제 무령왕이 웅진에서 이런 정책을 펼쳤었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낭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고구려의 미천왕이 낭랑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백제가 쳐들어왔고 고구려의 왕이 죽었네요. 그래서 소스라 측에 놀란 소스리망이 체제 정비하고 광개토대왕 잘 나가고 장수왕도 잘 나간다. 이 스토리로 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넘어서 5번 갑시다.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가왕의 재위식이 삼국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도 이제 사리장원구 발견 당시의 모습이다. 삼국유사에는 가가
왕후인 신라 성화공주의 발언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미륵사의 창건 배경과 가의 아들인 의자왕의 친모가 누구인지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미륵사를 하시면 우리 앞에 65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미륵사지 석탑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으로 천도하고자 했는데 못하고 거기다 절만 만들었던 누구? 무왕이라는 겁니다. 무왕하면 이제 7세기의 사람이 되는 건데 이때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의자왕의 위에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의자왕은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니까 백제가 멸망하기 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근데 5번 봅시다.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단군에 승리했대요. 그럼 이거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니까 나당 전쟁할 때인데 나당 전쟁할 때는 이미 백제가 멸망한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의자왕 시기도 아니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니까 무왕 때는 절대 아니겠죠. 무왕 지나고 의자왕 지나고 멸망하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나오니까 절대 안 되고요. 4번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다. 제 이름 따서 지증왕 우상국 지증왕. 지증왕은 6세기의 사람이니까 무왕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4번도 제껴야 되고요. 3번 백제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항전했다.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은 패배하고 백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의자왕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왕 시기의 모습은 아니겠네요. 같은 7세기지만. 2번 백제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라 되어 있는데 고흥이 서기를 편찬한 건 백제가 잘 나갈 때 역사서를 편찬할 거예요. 그럼 그거는 4세기의 근초고왕 시기겠죠. 그럼 이것도 무왕 시기가 아니겠네요. 아, 그럼 7세기의 모습인데 7세기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고 있을 때가 7세기고 그때가 백제는 무왕이 있었을 때구나. 정답은 1번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연결하기는 어려웠어도 그쵸? 요때 고구려는 영양왕이고 백제는 무왕인데 그 둘을 연결하기 어려웠어도 나머지 선지들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제껴가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 정말 잘 냈고 어려웠습니다. 넘어서 6번 가시죠.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도는 이 국가의 교역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 청해진도 65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청해진은 누가 만들었냐면 신라 말의 장보고라는 사람이죠. 그럼 신라 말 통일신라. 그때 경제 상황이래요. 1번 사만통보와 해동통보를 발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려시대의 돈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화폐.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오경 15부, 62주,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입니다. 이거는 발해의 특산물이 될 거고요.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는 구황작물 이런 기근에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저런 황폐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은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특수행정구역 소호라고 하면 고려시대의 모습이고요. 통일신라는 촐락문서를 작성했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촐락문서 같은 말로 민정문서라고 부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넘어가서 7번 갑시다. 가나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했다. 근데 주원의 집이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멀리 있어서 비가 와서 이제 못 가다 보니까 김경신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올리게 하였다. 그래서 선덕왕 다음에 이제 원성왕에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건데 저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나중에 열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왜 왕이 못 됐어 하면서 뒤집어 엎었던 게 김헌창의 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라 하대의 시작점이 됩니다. 신라 하대. 초기.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서 재정이 궁핍해졌고 도적이 벌떼더미를 일어났고 원종과 인우들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진성여왕 때 아닙니까? 왜 이래요 글씨가? 진성여왕. 이것도 신라하대 모습이죠. 신라학의 초창기와 진성여왕 시기니까 신라하대의 내용이 뭡니까? 라는 건데 정답은 5번밖에 안 되겠네요. 헌덕왕 14년 3월 김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열받아서 뒤집어 엎어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내용만 잘 아신다면 풀 수 있고 지금 신라하대가 아닌 것들은 다 지워봅시다. 1번 계백유서라고 하면 정계, 계백유서, 태조 왕건이 후대 신하들한테 남겼던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려시대. 노급 폐지를 명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신문왕이 되는데 신문왕은 신라 중대니까 가보다 앞에 나온 내용이죠.
성균관은 적어도 고려 말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보다 훨씬 뒤고요. 신라시대 볼 수 없고 초두대장경도 고려시대에 누굽니까?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라에 해당하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8번. 신라에 해당하는 건 2번도 있죠. 근데 신라 하대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연꽃무늬 수막새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심지어 하나 더. 평지성에 온돌유적이 있다더라. 우리나라의 온돌유적을 따라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비슷하다. 어디? 발해가 고구려를 이제 계승한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정답은 5번이죠.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몽골풍 하면 예를 들면 연지곤지 아니면 변발, 아니면 소주,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 거고,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하면 가야 토기, 이런 것들 나와야 되고요. 신라 서열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그림, 이런 것들, 조각상, 이런 것들. 그쵸?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9번 갑시다. 김제금산사. 이거 65회에서도 나왔잖아요. 누가 이제 잡혀있던 곳이다. 우리 견훤이 아들한테 이제 감금당했던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금산사는 삼국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인데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웠던 누가?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서 유폐되었다가 탈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죠? 견훤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백제 세운 사람이죠. 독서삼품가를 실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라 하대의 원성왕, 우리 아까 김경신이라는 사람이죠. 틀렸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는 백제 때 전진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수용했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거는 백제의 침류왕입니다. 경원은 아니고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견훤, 후백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항상 4번도 세트로 같이 나옵니다.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했다라고 하면 후고구려 궁예가 되는 거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거는 신라고요. 신라의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 회차를 열심히 푸시면 다음 회차의 시험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출은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은행이라서요. 항상 냈던 거 또 내고 돌려서 내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만 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기출만 푸셔도 안 되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돼야겠죠. 10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문종 3년 5월 양방 공음전시법을 정했대요. 공음전시과.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줬답니다. 그쵸? 그리고 공음전시에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시과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전시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고려였죠. 제가 이거 끝말잇기 같다라고 했었는데 통일신라, 고려 전에 통일신라는 뭐였습니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관료전, 전으로 시작하는 전시과, 과로 시작하는 그 다음 거는 과전법, 과전법은 어느 나라? 조선 거다. 이렇게 구분하셨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고요. 틀린 거니까 고려시대가 아닌 거. 은병, 네, 고려시대의 화폐입니다. 병란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고요. 고려시대는 관영상점,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경시서라는 이제 감독관청이 있었습니다. 경시서는 조선에도 있습니다. 이름이 물론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고려, 조선 둘 다 되고요. 설점수세제는 조선시대 후기에 광산을 이제 일반 민간한테 허용하게 되면서 너네 광산 개발하고 싶으면 돈을 낼래? 세금을 거둘게요. 대신 점포를 설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고 민영광산을 허용했던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번이 고려가 아니다. 틀렸죠? 11번 가시죠.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군, 제가 이거 거란에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의 3대 왕이었던 정종 시기에 특수군대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강감찬 하면 거란의 3차 침입이고요. 서희 하면 거란의 몇 차? 1차 침입이죠. 근데 얘네 성종, 현종이니까 좀 뒤라서 정종 나오고 서희 나오고 강감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나 순으로 2번을 가야겠네요. 문제 너무 쉬웠습니다. 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관청으로 풍속을 교전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한답니다. 관리의 부정 감찰, 관리들의 어떤 감찰기구였던 어사대를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다라고 돼 있는데 무신정권이 딱 되자마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이 권력기구로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면서 그것도 최고 권력기구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원나라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화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성 6부가 첨의부 사사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성이 첨의부가 되는 건데 이성은 예를 들면 중서문화성, 뭐 상서성 이런 애들이 되니까 어사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려 말에 도평의 사사로 개편된 거는 이름이 비슷한 도병마사가 될 거고요.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했던 건 어사대의 관리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사대 들어오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죠. 고려의 중앙정치.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이거는 규장각 검서관이니까 조선시대 내용이라 고려와 관련 없습니다. 정조 때 만들어져요. 틀렸습니다. 13번.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강화중성은 가해 침략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 언제예요? 원나라 몽골. 틀린 거를 이제 맞는 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양규의 활약 언제입니까? 거란의 2차 침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틀렸고요. 김윤우가 충주성, 맞죠? 처인성도 있고 충주성도 있고요. 디귿,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대요. 선생님 저는 이거 몰라요. 네, 놔두세요. 리을 봅시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쌓았대요. 요거는 여진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적어도 2개 고르는 거니까 니은, 디귿 정답인 거죠. 3번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주성을 공부하겠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대신 기억, 리을은 우리가 아니까 걔네를 제끼고 정답이 3번으로 가셔야겠죠. 좋습니다. 14번 가시죠.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여버렸더니 축하했대요.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무슨 축하인가? 이랬대요. 그때 임금 죽인 사람 누굽니까? 우리 키가 8척이라고 돼 있는 이민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임금을 거꾸로 꺾어서 접어서 이불로 둘둘 말아서 솥에 넣어가지고 던져서 버려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었던 이민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 날랜 사람을 모아서 대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신정변기에 경대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대승이 죽고 나서 이제 본인이 올라와서 이민이 실권자로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신집권기의 모습인데 그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민 나오고 이민을 죽인 사람이 누구? 최충원이죠. 그래서 최충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묘청하면 고려 전기 이거를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 김부식은 대표적으로 문벌귀족이니까 고려 전기의 모습이죠. 옛날 거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했고 그래서 목종이 잘리고 현종이 올라왔고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 전기. 이자겸 척준경 고려 전기. 그쵸? 이거의 묘청이죠. 그 다음에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보기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보당 같은 경우는 무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앞입니다. 정중부식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나마 조금 5번이 헷갈릴만 했네요. 15번. 밑줄근 왕의 제위기간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자춘이 쌍성등제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하며 말하기를 등등등 노고가 많았는가 라고 해서 마지막에 중요한 거 유인후 합세한 후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그럼 이거 언제예요? 쌍성총관부 원나라에 뺏겼던 장소를 공민왕 때 되찾아오게 된 거죠.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초량회관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숙종입니다. 일본과 교역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다라고 하면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완성된 허준의 책입니다. 그럼 적어도 광해군이려면 조선시대 중반기가 돼야 되는데 공민왕은 고려시대니까 관련이 없고요. 주자감이라고 하면 발해의 교육기관이니까 틀렸고요. 전민면정도감이 바로 공민왕이 설치했던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땅과 노비들을 본래대로 돌려주는 제도였죠. 황룡사 구청목탑은 통일신라 아니죠. 그냥 신라죠.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만들었던 탑으로 고려시대 원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불타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립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신라시대에 되기 때문에 공민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좋아요. 넘어서 1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구 월남사지에 있는 가의 비석이다. 비문에는 진우대 제자인 그가 진우대 제자 누구예요? 그쵸?
해심. 제2대 사주가 된 일. 그 다음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킨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해심에 대한 설명. 1번. 지금 해심은 고려시 승려죠. 근데 이 1번에 보면 화엄일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정리했던 건 신라의 승려였던 의상이니까 대놓고 틀렸고요. 천태종 하면 고려시대는 맞는데 의천이죠. 천태종. 유불일치사 해심이네요. 맞고요. 권수정의 결사문, 요 정해쌍수는 진울 본인이 되는 거고 틀렸고, 보현시범가는 고려 전기에 활동했던 광종 때 실시했던 균여라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7.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에 오른 것은 여러분 제발 모르는 탑 나오면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탑은 1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걔네 중에 정답일 거예요. 2번 신라탑 지워버리고 5번 고려탑 지워버리고 몰라도 됩니다. 정말요. 그 생소한 탑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제가 문화사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것만 외우시고 요런 우리가 알고 있는 탑들 중에서 정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탑들을 다 외워요. 한능검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탑들, 그 탑들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봅시다. 지금 이거는 국보인데 강원도 평창에 있답니다. 다각타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래요. 그럼 끝났죠. 4번은 발해니까, 발해 영광탑이니까 고려시대 아니죠? 다각다층 둘 다 해당하는데 둘 중에서 평창에 있는 것들 그리고 고려 전기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1번으로 가셔야죠. 왜냐? 얘는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이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다각다층, 얘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충무광 때 만들어졌던 개성에 있었던 경천사지 이제 10층 석탑이 되는 거죠. 이거 현재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아는 것들 중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18번 갑시다.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말하자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답니다. 이방원이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정몽주를 죽여버린 거죠. 이거 조선 건국 직전입니다. 그럼 이거 이후라고 하면 뭐 조선시대에 있는 내용을 고르세요라는 건데 최승로가 시문 18조를 올린 건 고려 성종 때니까 이건 훨씬 앞의 내용이겠죠? 틀렸고요.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이거 누굽니까? 이방원이 태종으로 올라오고 나서 태종의 업적 중에 하나니까 이거 뒤에 나올 수 있는 거. 이성계가 집권하고 나중에 태종이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으로 올라온 다음에 사병을 혁파하게 되는 거죠. 홍건적 혁파 고려 말이고요. 망이망소이가 명학소에서 봉기한 거 무신직건기니까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거고 틀렸고요. 과거제 광종이니까 얘도 고려 전기의 모습이죠. 틀렸네요.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다 고려시대네요. 19번. 밑줄 치인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전에 주조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왕께서 경자년에 다시 주조했는데 그리하여 그 모양이 작고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쇄하지 않은 게 없었다. 다 인쇄했다. 이거를 경자자라고 했다. 근데 갑인년에 다시 글자 모양을 붙여서 갑인자를 주조하니 갑인자, 갑이다. 너무 좋아요. 이거 누구? 세종이죠. 태종 때 주자소에서 그 개미자를 주조하고 세종이 다시 갑인자를 주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종하면 1번. 세종의 업적이 대단해도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완성시킨 건 어느 때? 성종이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동국문헌비고는 영조가 만들어낸 거죠. 농사직설 이게 세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담은 책입니다. 4번 영정법은 우리 인조가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1결당 사두를 고정하는 그런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틀렸고요. 삼정이 정책은 철종 세도 정치기의 모습입니다. 정답은 3번. 넘어서 20번 갑시다. 가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문형, 한칠의 등이 아르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우리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연산군 시기에는 모사화가 되는 거죠. 나에 보면 조광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광조가 나오면 우리 이게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뭐 갑자사화 정도? 정답은 5번이죠. 폐비윤씨 사사 사건으로 있었던 갑자사화 연산군 때 있었네요. 5번이고요. 자, 지금 얘는 다 사화식입니다. 사화가 지나고 나서 명종 있고 그 뒤에
선조 때부터 붕당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번 보시면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기축국사가 일어났다. 선조 때 동인, 서인, 다시 동인이 남인, 북인 이렇게 나뉘는데 정열입 모반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조 시기. 훨씬 뒤죠. 나보다 뒤. 2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얘도 틀렸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속이 전개되었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를 가지고선 논쟁이 붙었던 효종이 둘째 아들이어서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이 즉위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틀렸죠?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첫 번째 왕국이 일어났네요. 요거는 이제 숙종 때 있었던 내용이 되니까 얘도 훨씬 뒤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얘네 둘 사이에 나오는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종 나오고 선조 나오고 현종 나오고 숙종 나오고 요렇게 순서를 나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21.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누르하치의 군대가 무순을 함락하고 청하를 함락했답니다. 명에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군사 징발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줄여서 1만 명만 진발했고 중요한 건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았답니다. 누구? 광해군 때 강옥립을 파견했죠. 왜? 명나라가 후금의 공격을 받자 우리한테 조선 도와줘라고 했죠. 그래서 임진왜란때 도움을 받던 우리 조선은 명나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그때 파견했던 게 광해군대의 강옥립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봅시다. 우리 계유정난 세조 때고요. 삼포해란 중종 때 비변사 설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정유재라는 임진왜란 때니까 선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정묘라는 인조 때 있었던 호란 중에 하나고요. 광해군은 요 사이에 들어야 되니까 다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3번. 이인자의 난 영조. 그쵸? 홍경래의 난은 우리 순조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도정치기. 정답은 3번. 22 갑시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송상현 나와요. 동래부사 송상현 너무 중요하죠.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의병 그리고 유성룡 징비록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어느 전쟁? 임진왜란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다. 제가 이거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했답니다. 이괄이 인조반정의 공신입니다. 근데 본인이 1등 공신인 줄 알았는데 2등 공신으로 책봉되자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인조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임진왜란은 선조니까 틀렸고요. 배경.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이건 정묘호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김시민 임진왜란이네요. 정답이죠? 그다음에 이종무 쓰시마섬은 세종 시기가 되니까 임진왜란보다 한참 앞의 모습입니다. 관련 없습니다. 정답 4번. 넘어서 23번 갑시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탕평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청계천준설도 했고요. 균역법을 제정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 집현전은 탕평과 관련 없는 세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훈련도가는 임진왜란 중에 우리도 조총부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임진왜란이니까 선조 시기에 해당하고 속대전이 바로 영조가 만들었던 다시 만든 법전이죠. 경국대전을 다시 썼다 속대전. 정답은 3번입니다. 악학개범은 성종에 해당하고요. 신해통공 정책은 우리 정조가 실시했던 금단 정권을 폐지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탕평만 보시고 정조로 가셨다면 5번을 가셨을 텐데 틀립니다. 영조예요. 정조가 만들었던 법전이라고 하면 우리 속대전이 아니라 대전 통편을 보셔야죠. 자, 이제 2개 남았네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대를 앞선 조선의 실학자, 이 사람이 만들어낸 혼천이도 있고요. 담헌이라는 이 사람의 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홍대용이죠. 어디 가세요? 홍대용. 1번 지복유설에서 천주시를 소개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수광이라는 우리 문화사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다. 지구는 네모납니까? 아니요, 둥굽니다. 그래서 지구가 돕니다. 이런 내용 얘기했었죠. 본인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문답의 형식으로 책을 작성했다라고 했습니다. 3번에 양반전을 지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박지원이 될 거고요. 북학인은 박지원의 제작이었던 박제가가
지었던 책이 되고요. 동의수세보원은 그 사상의학을 정립했던 그 누굽니까? 이재마라는 사람이 되겠죠. 좋습니다. 25. 우리 학회는 조선의 역대 왕들에 대해 알아보는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17대 왕에 대한 강좌. 우리 그럼 태성태세 문탄세 이거 세보고 있을 겁니까? 그거 말고 이걸 봅시다. 청에서의 볼모 생활과 귀국 후 즉위 과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청에 볼모로 잡혀갔던 거. 아버지가 인조인데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게 됐는데 돌아와서 소현세자 사망하고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조총부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거를 청나라가 빌려달라고 해서 나선정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효종이 되는 겁니다. 효종은 북벌을 하기 위해서 어영청을 개편, 그 다음에 북벌을 추진했다.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위화도해군은 조선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조선 심지어 건국하기 전에 이제 이성계가 했던 내용이죠. 끌렸고요. 초계문시 행제는 정조고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입니다. 기유약조는 임진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일본이랑 교류를 끊어요. 근데 다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체결했던 조약으로 이제 광해군이 해당하도록 되겠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터졌고 광해군 때부터 재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5번 우리 전근대사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우리 칠판 정리하고 66회 후반부 26번부터 50번의 해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